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손실 보고 있는 종목부터 팔아라. 바로 주식 매도에 관한 투자 격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10명 중 8명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손절매를 잘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때론 이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을 먼저 빨리 팔고 그 돈으로 손실 종목에 일명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성공 확률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요, 이 장사가 잘 안 될 때 빨리 접고 그냥 쉬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요, 우리네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이 손실을 막으려고 더 늦게까지 더 열심히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 나는 종목부터 먼저 팔아라. 우리 생활에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5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네,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이요,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이었는데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를 먼저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유독 안 되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막 끝이 보이는 사랑일 때 더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우리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갑자기 했습니다. 3222님, 3주째 주말마다 집에서 집캉스 중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돈이 굳는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근데 이게 안 굳을 수가 있습니다. 집캉스 할 때 계속 뭘 이렇게 시켜 드시고 사 드시고 하다가 저희 집도 이제 제가 아들만 2명이잖아요. 엄청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돈이 굳는지는 확인해 보십시오. 1718번님, 벌써 7월도 다 가다니 시간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죠. 내 편을 만드는 게 좋잖아요. 가령 친구도 내 편을 만들고 부인도 내 편도 만들고 그러는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우리 1718번님도 저도 못하고 있지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같이.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환영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 SBS 빅머니 많이 팔로우해 주세요. 잠시 후엔 돈 되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투어,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하고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코너 있죠.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봅니다. 머니투어, 투어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폭염인데. 네, 폭염이죠. 네. 난리죠. 지금 이 코로나19 이 문제 때문에 네네. 그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네. 샐러리맨 중에 10명 중 6명이 6명이? 휴가를 연기했거나 취소했다라는. 지금 취소 열풍이에요, 진짜로. 예.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는 80%, 법적으로는 80%까지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부분이 취소가 되고 있다. 네. 대단하죠. 근데 취소 수수료는 일단 안 무셔도 된다. 네네네. 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행 쪽에 한번 터질 뻔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여기서 터진다는 건 수요가 한번 폭발될 그렇죠. 뻔했었는데 다시 이게 회복을 바닥을 쳤다 이제 완전히 예. 그런 인식이 되다 말고 예. 갑작스럽게 또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 여행업계에 경우가 계시는 분들, 또 숙박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죠? 요번 진짜 마지막이다. 왜냐면 네. 인간이 했다가 실망하고 그렇죠.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희소식을 하나 드리자면 네. 추석 권역 있죠. 추석 권역. 이제 9월 말 정도면 추석이잖아요, 우리. 예. 돌아오는 추석 때 해외편 있죠. 여행사들이 트래블 버블을 예상을 하고 해놨던 추석 때의 해외편은 그대로 일단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은 캔슬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항공편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시고 상황이 좀 호전되면 그때 한번 도전해 보실 수는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곳을 떠날까요? 아, 오늘은 그래서 말이죠. 네. 떠나긴 떠나야죠 우리가. 그렇죠. 떠나야죠. 우리는 네. 맨날 떠나니까. 네.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 요 지역을 딱 들으시면 네. 빙긋스레 웃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유주식의 명칭하고 네. 이 지역의 명칭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제약주 중에 있고요. 예. 네. 제약주 중에 네, 힌트를 드리자면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그럼 기억나는 땡땡 거. 제약 아, 그렇죠. 네. 땡땡 제약이고. 바로 그곳이네요. 아, 바로 그것이고 네. 오늘 갈 곳은 보령입니다. 보령. 충남 보령 네. 그럼요. 네. 보령하면 기억나는 거 머드 우리 소장님. 축제. 그럼요. 머드죠. 너무 쉬운 이 아이템을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왜 머드 일단은 축제로. 네. 머드는 잠깐 제쳐두고요. 네. 보령에 가시면 꼭 봐야 될 8경부터 제가 찍어드릴게요. 보령 8경. 보령 8경. 그렇죠. 보령 8경 1경 대천 해수욕장. 보령 머드 축제가 열리는 해수욕장이죠. 명불허전이고요. 그리고 동양에서 요거 조개 껍질로 이루어진 그 되게 드문 해수욕장이다. 백사장 길이 3km.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요게 생겼어요. 보령하면 검색어 중에 레일바이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이크가 아니라 바다 위로 네. 다니는 열차가 생겼어요. 그것도 자전거처럼 지쳐서 가는 거. 자, 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보령 이경이 무창포. 무창포. 네. 낚시꾼들한테는 뭐 여름에 최고의 포인트. 아, 네. 왜죠? 팔뚝만한 낚시꾼들한테 최고의 팔뚝만한 애들이 막 쑥쑥 올라온다는 낚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우리 이제 주무시잖아요. 삼경이 성주산 자연휴양. 성주산 자연휴양. 여기 가면 피톤치드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 네. 편백나무숲이 장관입니다. 아, 제가 또 이 편백나무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향이 예. 향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그 집 이사 오기 전에 네네. 저다 집에다가 제가 편백나무로 아, 그걸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 앞을. 편백나무에 네. 약간 홀리시잖아요. 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그 약간 그 가공으로 만든 합성 나무를 잘 안 쓰거든요. 냄새 네. 때문에. 아, 가고 싶네요, 성주산. 그렇죠.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그 편백나무를 제가 꾸며놓은 그 부분, 그게 비싸죠. 안방 맞은 앞에 그 앞에. 발코니를 꾸며놨거든요. 야, 편백나무로. 발코니를 그걸로. 네, 그걸로 했는데 야. 너무 이 향이. 매수인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대단하신. 네. 그리고 갑자기 사경이 떠오르네요, 네. 편백나무가. 사경이 보령댐, 보령호. 아, 여기가 사실 봄에 유명해요. 왕건나무 2,000그루. 야, 이걸로 그냥 올킬이죠. 여름은 좀 덥겠습니다. 여름은 그냥 대신. 그냥 시원하게 시원해요? 댐 보고 아니 시원하게 댐 아. 보고 네. 눈 힐링. 네. 그리고 오서산이라고 서해 연안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네. 요게 이제 그 남도 쪽으로 내려갈 때 마지막으로 장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낙조의 명소. 그다음에 외연열도 있고 오천항이 있고요. 네. 마지막 요 8경이 재밌습니다. 월전죽도라고. 여기 죽자가 대나무 죽자예요. 그럼 도자는요? 섬도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기 한국식으로 조성된 정원이 상하원이라고요. 정원이 안에 딱 있거든요. 둥지를 트고 그래서 재밌게 구경하시고 나시고. 근데 그러니까 요게 섬은 아닌 거죠? 섬은 아니에요. 섬은 작아요. 대나무 섬처럼 그렇죠. 돼 있다. 이게 축구 경기장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섬인데 네. 바위들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되게 특이해요. 예. 그래서 안에서 볼 거 요 정원도 있고 그다음에 예. 전경이 좋으니까 한번 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8경 정리를 우리가 했고요. 보령하면 머드 축제. 머드 축제는 근데 언젠가요, 이게? 머드 축제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올해 열리는지 아닌지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올해는 열립니다. 올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거 잠깐만요. 축제를- 진짜로요? 그럼요. 축제를 강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올해 축제가 24회 축제입니다. 머드 축제. 예. 근데 축소해서 지금 우리 또 유튜브로 시교라 구독하신 분들은 볼 수 있는데 예. 24회 가자 보령으로 놀자 머드로 요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 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면 나오죠. 7월 23일부터 금요일인데요. 다 네. 됐죠, 이제. 네. 그래서 8월 1일까지 저 23일이 공교롭게도 우리 그 올림픽 개막이었잖아요. 개막. 일본. 일본 네, 올림픽 23일. 개막이었고요. 네. 8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벌써 네. 개막을 했고요. 예. 그래서 열흘간 올해는 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 이거 원래 잘해주셔야 됩니다. 머드 하면은 이벤트잖아요. 이벤트. 네. 난리가 나는 이벤트들이 되게 많은데. 게임도 있고 막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서 대폭 축소를 했기 때문에 로우키로 그래서 올해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명불허전 중에 네. 안타깝지만 요거 있어요. 갯벌 미니 마라톤이라고 있어요. 갯벌 미니 마라톤. 네. 이거 올해 안 열립니다.
갯벌 미니 마라톤. 아쉽지만 요게 왜 그 타이어 같은 거 있고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웅덩이에 빠졌다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뒤처지는 분은 일부러 막 아니, 빠지시고 막 넘어지고. 그러죠. 뭐들 해야 예, 되고 머드 순위에 때문에. 상관없다 우리는. 네네네. 피부라도 좋아지자. 예. 그다음에 요거 있었어요. 천하제일 뻘짓 대회. 예. 이게 그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네. 요 뻘짓 대회도 했는데 올해 약간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거 네. 싹 다 취소. 취소. 그럼 살아남은 건 뭡니까? 살아남은 것들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면 저희 작년 재작년에 열렸던 머드 축제 장면이죠. 뻘짓 대회를 하고 있는 저 장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저기 춤추고 난리를 부립니다. 네네. 저 1등하는 분들한테 상품이 있는데 아쉽게도 올해 안 열리고요. 네, 살아남은 없습니다. 이벤트 네. 첫 번째는요. 요거 있습니다. 머드 스프레이 샤워 부스 살아남았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샤워를 하잖아요. 예. 근데 쭉 나오는, 샤워물이 예. 머드예요. 예. 지금 저 화면에 잠깐 보면 저분이 머드를 하신 모습이에요. 얼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 화면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외국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해변에서 열리는 축제 중에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축제 중에 하나가 머드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머드 비치 케어라고 있어요. 머드 비치 케어. 네. 해변에서 원래 머드팩 체험을 하는데 올해는 이게 거리두기 때문에 네. 셀프입니다. 셀프. 그래서 원래는 발라주고 재밌게 하는데 서로 네. 올해는 셀프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현장에 가면 홍보관 있잖아요. 홍보관들 네. 머드팩 홍보관 그리고 이게 저 지역 특산품들을 좀 팔아줘야 또 되니까. 구입을 해야 되죠. 그렇죠. 또, 아유, 이거를 우리가 공정 여행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현장에서 팔아주면 현장도 네. 좋아지고 지역도 발전하고 우리도 좋고 이제 이런 개념이니까 네. 요걸 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머드 축제하면 명불허전이 있습니다. 아시죠? 뭐죠? 에어쇼. 네. 여기에 우리 공군에 우리 공연단 중에 대표 주자가 있어요. 블랙 이글스라고. 까만 독수리들 아닙니까? 네. 지금 화면에 딱 보면 독수리들이 편대비행 쫙 하고 있잖아요. 저 이벤트는 오늘 하는 거죠. 올해도 합니다. 살아났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대천에서 상공을 나르는데 요게 있으니까 가서 구경 한번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 그 머드 스프레이 샤워 부스를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요것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다 보시고 네. 나오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앞서 이제 보령 8경을 했었잖아요. 8경 했죠. 예, 대천 해수욕장, 무창포, 네. 성주산 휴양림, 뭐 얼전죽도 등등을 했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령하면 머드 축제를 가신단 말입니다. 그럼요, 그게 그럼요. 7월 23일 이제 시작을 네. 했죠. 그래서 열흘간 진행이 되는데 네. 여기 위치가 제가 항상 좀 헷갈리게 대천 해수욕장 인근이에요. 다 대천 해수욕장이라 대천 보시면 돼요. 해수욕장이잖아요. 네네, 그럼요. 그쵸? 거기서 열린다고 보시면 예, 돼요. 그 끝에 어디서 예, 열리는 예, 거잖아요. 그럼요, 그쵸? 그럼요. 대천 네. 해수욕장이고 그리고 찾아가시면 여기에 대천 해수욕장 가면 요즘에 요거 생겼어요. 되게 특이한데 명물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네. 팔경하다가 레일바이크라고 여기에 정확한 이름은 스카이바이크라고 불러요. 스카이바이크. 되죠. 예. 요게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죠. 저렇게 바다 위를 따라서 저런 게 선로가 딱 놓여 있는데 예. 선로로 달리는 저 빨강이가 저게 레일 바이크예요, 바이크. 예. 그래서 페달을 지치면 저게 속도를 내면서 쫙 가주는 거죠. 저렇게 뱅크진 구간도 있거든요. 각도를 딱 기울여 가지고 저렇게 쫙 질주를 하면 정말로 시원하겠죠. 요게 대천 해수욕장부터 예. 대천항 해안으로 왕복 한 2.3km 구간. 굉장히 괜찮은데요? 굉장히 길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반환 지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천천히 돌잖아요. 앞 팀들이 안 가요. 구경한다고. 네. 그래서 이게 천천히 돌다 보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앞팀이 너무 천천히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뒤에서 약간 신호를 줘야죠. 네. 야, 뒤에 좀 급하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여름 시즌이잖아요. 네. 맞아서 늦게까지는 안 하고요. 왜냐하면 또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 7시까지 예. 연장 운행을 하니까 여기서 7시 정도 되면 낙조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핑크빛. 요즘에 또 낙조가 또 난리잖아요. 예. 서울 인근에도 해질 무렵에 요즘 핑크들이 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핑크색 하늘이 많이 저도 나오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해들이 이렇게 우리 코로나 힘드니까 네. 기운 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네. 저도 얼마 지난주에 그 핑크빛 하늘을 봤는데. 그러니까요. 네. 요즘 핑크샷이 난리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네네. 요거도 같이 구경을 하시고. 그러나 보령은 항상 나온다. 아, 핑크샷. 그럼요. 핑크샷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네, 무조건 핑크가. 나온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네. 타이어를 바닥에 설치하고 그, 네네. 그 위를 건너는 타이어 런. 네네, 타이어런. 이번 네. 머드 축제에는 원래 이게 있다가 근데 없다. 저기 마라톤 때문에 또 없어지고 같이. 왜냐면 그다음에 그것도 준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요. 타이어런을. 근데 머드탕은 운영을 해요. 머드탕은 명불허전입니다. 머드탕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애물 경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네. 올해는 그래도 좀 머드의 분위기만 내자. 왜냐하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럼 시국이 네. 또 시국이 또 또 시국인 만큼 그렇죠. 코로나19를 네. 조심하자. 네. 자, 이러면 보령은 지금 다 된 거 다 같은데. 된 건가요? 아니죠. 여기에 히든 카드를 보통의 여행 작가들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갑니다. 왜냐면 머드 제- 축제 하나로도 그럼요. 충분하니까. 충분하죠. 네, 저희가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목돈 연구소 네. 소장님 또 들으시는 또 이 좋아하는 여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 이 지역민들만 아는 동굴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동굴. 여기에 보령에 동굴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예. 여기 희한하게도 동굴 이름이 냉풍욕장입니다. 시원하구나. 청라면 정확하게 청라면 의평리고요. 예. 찾아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뭐 보령시내에서 내비 찍으면 되는데 이걸 뭐 잡다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비 찍고 가시면 되고. 그러나 우리 젊은이 중에서 진짜 자전거 여행이다 뭐 이렇게.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보령시내 36번 국도가 있어요. 네. 여기 청량 대전 방면으로 이동하시다가 네. 저수지가 하나 나옵니다. 청천 저수지라고. 네. 여기 옆에 초등학교 삼거리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그 앞에 삼거리. 거기서 우회전해서 2km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장황하게 근데 또 설명을 자전거를 했네요. 타고 가는 젊은이들도 실은 네. 그 내비를 보고 가기 내비 때문에 보고 가야 돼요. 내비 이번 찍고 폰으로. 설명은 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냉풍욕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에서 바람이 초속 6m짜리가 확 뿜어져 나오는 거죠. 바깥쪽으로. 이게 그래서 요 안쪽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신 분들이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보통 들어가잖아요. 네. 1분을 못 견딥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정말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긴팔을 입고 가시든지 아니면 1분 정도 막 팔 부비고 있다가 1분 있다 나오시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방금 전에 바람개비 화면이 나왔는데 바람개비 속도가 예. 저기 보죠. 바람개가 팽 돌아가잖아요. 초속 6m. 초속 6m면 태풍의 속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 가면 바람이 그렇게 세니까 예. 내부 온도는 그래서 항상 이 여름에도 섭씨 10도에서 12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뭘 진짜 갖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 갖고 갈 필요는 보령? 없어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막 우리가 생각했던 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동굴들이 아닙니다. 냉풍욕장은요? 냉풍욕 가볍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1분 있다 나와도 되네요. 그럼요. 1분 네. 정도 있으면 안까지 다 들어가. 요게 사실은 원래는 폭이 한 2.7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그마한 동굴이에요. 다 자그마한 동굴. 예. 그래서 가족들끼리 되게 재밌게 둘러보고 나오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안쪽이 원래 근데 냉풍욕의 그 차가운 바람, 이 여름에 이 차가운 바람을 받고 안에 버섯들이 자랐거든요. 그거를 여기 따로 또 마을 주민들이 따로 떼와가지고 예. 재배를 한 걸 요 인근에서 팝니다. 그래서 냉풍, 찬바람 냉풍으로 재배한 양송이 버섯 같은 거. 예. 그다음에 냉풍을 또 맞은 인삼이 있어요. 냉풍삼이라 부르는데 네. 이런 것들도 마을 주민분들이 많이들 팔고 계시니까 네. 아까 우리 공정 여행 이야기했잖아요. 가신 김에 아니 사주시면. 저는 머드 화장품은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꽤 네. 많이 좀 봤습니다. 저도 진짜 네. 집에 예. 장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제 장모님이 개인적으로 머드를요? 머드 축제를 되게 좋아해요. 예. 갔다 오시면은 머드 비누만 한 10개씩 쌓입니다. 집에. 예. 제가 2년째 쓰고 있어요. 계속. 잘 맞으시는 분은 좋습니다. 머드가. 네, 그럼요. 예. 괜찮아요. 네네. 쓸만합니다. 저는 잘 맞습니다. 네네네. 네. 먹거리 살짝. 먹거리 짧게. 예. 원래는 중앙시장 마시면 돼요. 중앙시장. 여기 제일 유명한 게 새우젓. 예. 중앙시장에 새우젓. 보령 왜냐면, 중앙시장. 여기 보령 옆에 중앙시장. 광천이라고 동굴들이 많은 데서 숙성시켜가지고 나온 새우젓들을 여기서 팔거든요. 예. 그래서 구경을 딱 하시고 난 뒤에 예. 새우젓을 딱 사서 특산물로 음. 가지고 오시면 좋지요. 네.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남 보령을 갔고요. 지금 네네. 머드 축제가
한창인데요. 모두 네. 축제도 좀 구경하시고 즐기시고 네, 8월 10일까지니까 네, 동굴도 네. 갖다 네. 보시고 8월 3일까지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예. 머니투어 지금까지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 했고요.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핑 USA 이런 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동백꽃 피우고요. 봤습니까? 이게 왜 나왔죠, 갑자기? 그 촬영지가 오천항이라고. 야, 오천항 보령 8경에 예. 네, 깜짝 들어가는. 놀랐습니다. 제가 이 오천항. 성공에서. 예, 네. 아까 말한 우리가 오천항 그냥 넘어갔었죠? 네, 오천항 넘어갔는데 네. 오천항이에요. 천수만 옆에. 예. 그래서 원래 수영성이라고 예. 서해 바다를 지키기 위한 중청 예. 수영성이 예. 성이 있던 자리. 예. 성의 요지다. 그렇죠. 그 그쪽에 오천항의 그 유명해요. 모습들. 제가 지금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네. 그쪽 부근에 그 오정세 씨와 이렇게 손담비 씨 왔다 갔다 거기가 아니었나 그 장면. 싶기도 한데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네네.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수준 높은 네, 그래서 노래는 네. 존박의 이상한 사람. 알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근에 여의도 또 종로 뭐 이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예. 나오고 있어가지고 많이 나와가지고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예, 저도 네. 재택근무하고 있고 네. 저도 검사도 맡았습니다. 그러나 PCR 검사 너무나도 다행히도 음성이었습니다. 음성이 나왔군요. 예, 우리네 셀러리맨 중에 10명 중 6명이 물론 이제 설문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휴가를 포기했거나 연기했다라고 예. 하는 제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예. 우리 이상건 전무는 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저만 그러지 않을 텐데 대다수 직장인 분들이 사실은 그냥 계획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휴가는 가는데 네. 휴가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어, 집에서 쉬거나 예. 휴가는 그럼 계획은 있으세요? 쉬어야죠 일단은 어, 예, 법에서 정한 여름 휴가니까. 연기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예, 저희는 6월부터 10월까지 쓸 수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토요일에 일요일 포함하면 7일을 쉴 수 있으니까 예. 좀 필요할 때 쓰려고 합니다. 다시 뭐 놀러 가기보다는 어떤 필요할 때. 네. 예. 그렇군요. 알쓸투잡 오늘은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개를 다루잖아요. 책도 다뤘다가 예. 에피소드도 다뤘다가 하는데 예.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특히 예. 유튜브가 나오면서 진짜 예. 온갖 주식 전문가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또 증권사에서 매일 주식 전망, 시장 전부 다 전망의 하고 있고요. 리포트가 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예측과 전망을 예. 어떻게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석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투자 용어로는 이게 소음과 정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도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것이 정보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소음이었다. 예. 이런 정보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부동산 책이 있었죠. 집을 다 팔아라. 네. 그러니까 제 후배도 그 얘기를 듣고 집을 정말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몰랐다가 제가 술 마시면서 황당해가지고 야 어떻게 그 책 한 권을 읽고서 파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자기는 그 의견이 좋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 메시지가 최근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노이즈였던 거죠. 소음이었던 거죠. 정보가 아니라. 갑자기 불현듯 예. 제가 이제 신문 기자가 됐지 않습니까? 예. 되자마자 수습 때 저희 그 신문사의 일면 제목이 예.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 그렇죠. 그때가 그렇죠. 99년이었거든요. IMF 이후에. 예.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예. 우리 제 신문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그때 집을 다 팔았던 기억이 나요. 예. 99년, 2000년에. 저는 그때 후배 보고 그랬거든요. 다시 사라 그랬거든요. 저는 다시 사라. 왜 그러냐면 네. 집 한 채는 그냥 이게 투자가 아니다. 물론 투자기도 하지만 이게 일종의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갖고 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집을 갖고 있는 거다. 네. 그것 자체가 어떤 전망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음.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이게 황당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집을 팔라고. 네. 그때도 집값이 계속 올랐죠. 음. 이게 징크스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저자도 그렇고요. 네. 당시에 언론사도 그렇고
속이려고 그런 전망이나 뉴스를 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석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분석 같은 걸 해봅니다. 데이터랑 모의 실험을 많이 하고 네. 미국에선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의사들 대상으로 하거나 네. 의사들도 어떤 병명을 예측할 때 의외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예.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경제 예측 같은 것들 많이 보잖아요. 이건 많이 틀리죠, 그건. 실제로 이거 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경제학자란 직업은 틀리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과거에 대불황을 예측했던 4번의 대불황 중에 몇 번을 예측했나 보면 한 번도 못 맞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하는 건데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2년 후 회사 수익 예측력이 거의 80%가 안 돼. 그러니까 80%가 틀렸어요. 2년 후. 예, 네. 2년 그러니까 정확히 못 맞추는 거죠. 네. 다음 분기는 맞춰도. 네, 그렇죠. 네. 이게 뭐냐?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특히 많이 통하냐면 특히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확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을 주는 사람. 왜냐하면 투자라는 세계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확실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오르는 이게 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정치인들이 신하고 나면 말도 안 되는 저거 주장인데 확언을 다 해요. 이게 올바르다고.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엉터리인 게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는 아주 강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선동가들은 이거를 확언을 해요. 이게 확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냐면 인간의 그 당시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거에 대한 치유책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심리학을 그 창시한 그 프랑스의 1800년대 나온 무려 1800 나온 년 지금 300년까지 나온 책인데 군중의 심리라는 책에 보게 되면 예. 모든 사악한 지도자들은 확언을 한다는 얘기예요. 선동가들은 다 확언을 한다. 그렇죠. 확언을 한다. 확언이라는 것 자체는 그 군중들을 우매에 빠뜨리고 그들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들어가셔갖고 주식 같은 거 올라내려 이걸 듣고 싶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들도 그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다룰 때 저게 그 정보인지 소음인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들도 상당히 많이 틀리는데 여러분들이 심리적 위안을 주는 거와 내가 위안을 받는 거 돈을 버는 거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확언을 하는 전문가, 확언을 예측하는 예. 그런 전문가들은 피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게 예. 참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어서 네, 맞아요. 틀려도 가령 그 네.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뭐 마- 가령 이제 앞으로의 집값이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뭐 최근에 하여간 뭐 4, 5년은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떨어질 거야라고 말한 사람을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주식도 예. 마찬가지고요. 예. 주식도 코스피 막 2,200 그 코로나19 터지고 올라올 때 2,400대 떨어진다, 시장 무너진다라고 했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코스피가 3,300인데 예. 아직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정보를 대할 때 음.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를 가려서 듣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정보는 불편해요. 그 인지 부조화 상태라고 그러는데 예. 그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그 실제 실험한 건데 미국에서 사형 제도에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작위로 사형 제도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논문과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논문을 무작위로 골라서 읽어라. 그다음에 평가하게 해요. 네. 이 논문을 읽었을 때 당신의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에 어느 정도 미쳤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네.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걸 읽었든지 간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원래 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래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예. 자기가 확신하고 싶은 것과 어긋나는 정보가 들으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르기 전에 먼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유튜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최근에. 아, 그러니까 활자 예. 시대에는 사람들이 꼼꼼히 보는데 유튜브 시대에는 정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네. 내가 뭐 갖고 듣고 싶은 것만 찾아보는 정보.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또 그 알고리즘이 알고 그것만 보내줍니다. 찾아주니까. 그것만 그러니까 보내줘요. 뭐냐면 지금은 팩트를 찾는 시대가 아니라 음. 스토리만 쫓아가는 시대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막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은 분들이 주식 정보 얻고 막 직접 투자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 그것이 과연 정보일까? 제가 보기에는 노이즈 확률, 소음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들에게 확신에 차면 네. 그들이 그 확신에 차 있으면 그런 사업으로 돈을 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억이 있으면 네. 여러분들이 가셔서 유튜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피곤해서 못해. 그거 매일매일 쭉 편집하는 거 엄청난 그거 일이에요, 그게. 네. 예. 그래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그런 분도 있겠죠. 예, 간혹 또 있겠지만 있겠죠. 네. 예, 어떤 대의를 위해서 하는 대의를 위해서 분도 그런 분도 있겠죠. 네. 간혹 있지만 대다수들은 그런 학원을 하고 정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고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측해서 전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문가들의 예측. 예, 1년 네. 뒤에 몇 퍼센트가 오른다. 음. 얼마가 된다. 이 주가는 지금 2만 원인데 3개월 뒤에 5만 5천 원 내가 책임진다. 네. 이런 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걸 있으면 믿으시면 안 돼요. 아. 제가 좋아하는 정말 당대 최고의 투자가였던 두 분이 미국에 네. 하신 거예요. 뭐 벤자민 그레엄이라고 가치 투자의 창시자죠. 예. 워렌 버핏 스승이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비만인지 저체중인지 알기 위해서 그의 정확한 몸무게를 알 필요 없다.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심장 안정을 주는 거지 알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존 메이나드 케인즈경 네. 경제학자들 중에 투자를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투자를 못해요. 네. 근데 케인즈경은 엄청난 주식 고수였어요. 이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완전히 틀리기보다는 대략적으로라도 맞는 쪽이 더 좋다. 그러니까 케인즈는 경제학자는 원래 수학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분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런 걸 하기도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만 투자에서는 정확히라면 경제에서는 1%까지 저기 맞추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맞추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하고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정확한 정보인 거지 몇 퍼센트 오른다 몇 퍼센트다 이렇게 수치로 제시하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예요. 우리 투자 의사결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제가 왜 아까 전에 그랬냐면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예. 제가 3개월 뒤에 예. 40만 원 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친구들한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나도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 MC 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 뭐 재산이 한 100억 이상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며칠도 만나가 점심 먹었거든요. 네. 야 뭐 어떻게 보냐 그러면 야 시장을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그 워렌 버핏이 예. 그 비만 관련한 얘기 한 번만 더 해주시죠. 벤자민 그레엄이 한 얘기입니다. 벤자민 그레엄이 한 얘기. 어떤 사람이 비만인지 저체중인지 알기 위해서 네. 그의 정확한 몸무게를 알 필요 없다. 음. 저 사람이 비만인지 아닌지 몸무게 구체서 네. 그러니까 뭐 경제가 내년에 5% 정확히 올라갈 거다라고 맞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좋을 거다 나쁠 거다 네, 정도. 그렇죠. 어떤 개괄적인 흐름. 그래서 이제 그 뮬렌캠프라는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절론. 네. 지금 경제가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만 알면 된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사계절만. 씨를 뿌릴 때 몇 월 며칠 날 봄엔 3월 25일 날 씨를 뿌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대략 봄이 오면 네. 그것이 2월이 되든 3월이 되든 날씨를 보고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정확히 알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이제 투자하는 시점이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로 우리가 이쯤에서 하나를 이따 또 한번 반복하겠지만 꼽은 예. 것이 예. 이게 워렌 버핏의 이야기죠. 이게- 정확히 틀리는 것보다는 케인즈경의 얘기. 케인즈경의 예. 얘기 대충 맞는 게 낫다. 낫다. 예, 버핏이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하죠. 예, 그 버핏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버핏도 이제 그 미래의 그 이 주식의 가치를 추정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 분석은 과학이자 네. 예술이다. 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몇 퍼센트는 우리가 과학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은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예. 그런 확신은 누구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건 정확히 틀릴 확률이 더 높으니 더 높은 거죠. 그런 예측이나 대충 맞추는 게 분석보다는 낫다는 거죠. 대충. 예, 그러면 네. 잃지 않거든요. 예.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예. 정도만 맞춰도 실은 예. 돈을 뭐 엄청 벌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 투자를 승률과 배당률로 이렇게 많이 비유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 승률로 51%를 계속 담으면 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냐면 51%라도 내가 근데 판돈이 너무 작으면 많이 못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률도 높여야 되고 우리 경마로 얘기하면 배당률도 높아야 돼요. 네. 그럼 승률도 높이고 배당 높이려고 그러면 내가 모든 분야가 다 잘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승률과 배당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들보다 유리한 곳에 있어야 돼요. 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남들보다 유리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걸 찾아내야만 기본적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망위에서 막 쉽게 투자하신다고 돈 벌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와 약간 반대되는 의견이지만 또 결이 같은 게 예,
주식은 99번을 이겨도 예. 한 번의 패배로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쵸. 그랬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네. 거죠. 내가 승률은 좋았는데 네. 한 번에 배당률이 너무 판돈을 크게 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승률도 높이면서 판돈을 거는 방법은 딱 검증된 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포트폴리오에서 자산 배분하면서 적절히 먹는 거. 네. 이것은 이제 합의가 된 이론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이제. 그 마이너스 10% 혹은 15%에 손절하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거죠. 보면 네. 답답하죠. 네. 또 하나는 싸게 사서 네. 그러니까 저가도 사냥꾼이 되는 건데 좋은 기업을 싸게 사거나 좋은 기업을 좀 적정 가치 주서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건데 이거는 기업을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예측에 대해서 뭐 하나만 꼽자면 진짜 확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꺼라. 그렇죠. 그래, 일단은 끌 수가 없죠. 이거 저도 TV식이지 뭐라 그래? 저도 닫아라. 저도 그러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제가 아시는 분이 유튜브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게 되면 속으로 그래요. 저 친구 왜 저러지? 연말에 몇 간다. 뭐 나 제 돈 얼마 있는지 아는데, 음. 제 뭐 그렇게 큰 부자 아닌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확언은 콘텐츠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투자에서 그것이 때로는 정보가 아니라 소음이 될 때가 되게 많다는 거를 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이것도 한참 한번 보죠. 우리가 예. 인기 있는 주식들이 요즘 있지 않습니까? 예. 미인주라는 표현도 있고 가장 그 시대에서 핫했던 주식들에 대한 또 그런 네. 것을 바라보는 또 견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이런 인간이 이런 실험 중에 하나가 이거 와인 술 있잖아, 술 와인. 네. 실험을 한 겁니다. 여기 10달러짜리 와인이 있고 90달러짜리 와인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와인이 더 맛있냐고. 예. 그럼 대다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90달러겠죠. 그렇죠. 예, 사실은 예. 똑같은 와인이에요. 음. 그리고 또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네. 한 개 2.5달러짜리 진통제가 있고 동일한 양 할인해서 10센트에 판매해요. 네. 그래서 두 그룹에다가 그 2.5달러짜리 진통제를 준 사람들과 그다음에 10센트짜리 그 진통제를 준 똑같은 약인데 네. 했는데 물어봐요.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그럼 2.5달러가 있었다. 이렇게 85%나 나오고요. 네. 그 10센트 61%만 나오는데 사실 둘 다 이게 뭐냐 플라시보예요. 네. 설탕으로 만든 그냥 위약이에요. 음.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면 이렇게 오르고 그다음에 좋아 보이는 것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 없이 더 좋은 더 높게 평가를 해주는 인간이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기가 있고 좋아 보이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시대엔 꼭 가져야 될 것 같고. 예, 가져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비싸게 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이게 싼지 비싼지 또 예. 계속 우리 이상권 전무가 이야기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예.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예. 비중 조절하고 좀 나눠야 목표 됩니다. 수익률 예, 정하고요. 좀 나누면 내가 큰 네. 돈은 못 벌어도 죽지는 않아요 시장에서. 네. 안 죽으면 이기는 거다. 또 기회가 오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알쓸 투잡 한 줄 정리를 제가 좀 해보면요. 정확히 틀리는 것보다 대충 맞는 것이 그것이 나은 거 이기는 거다. 예, 맞습니다. 대충 맞추면 된다라는 예.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일요일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휴일 마무리 하시고요. 끝곡으로요.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가 부르는 샬로우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Are you happy in this modern world? Or do you need more? Is there something else you're searching for?